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9일 오늘 월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가 아니고 이게 몇 년 동안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입에 뱉어서 그렇습니다.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 경시선거구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공천 경선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재선 의원이시고 지금 3선에 도전하는 김석기 현 의원, 그리고 원스타로 예편을 하고 수원대학교에서 계시다가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 이성환 예비후보, 동국대 ROTC 출신이시고, 그렇죠. 이 두 분의 공천으로 공천에 대한 경선이 확정이 되면서 박진철 예비후보는 일단 공천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먼저 이 두 분의 일정은 한 며칠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일정이 나온 것은 없고요. 이 두 분의 대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까 기사를 쓰면서 페이스북에도 물어봤는데, 일단 이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TK 지역,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80%까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구 경북 TK 지역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50%, 책임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여론조사 50%. 당원들이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선거다. 경선이다. 이 두 개의 합산을 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물론 이제 세부적인 질문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보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보겠죠. 일단 당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일단 여론조사비를 후보들이 내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니까 양측의 신경전도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질 것 같고, 일단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김석기 국회의원이 좀 더 전체적으로 나왔던 앞서 있는 조사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했던 경북 도내일간지, 경주의 주간신문까지.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속에서도 일단 일부 여론조사 나온 것은 김석기 현재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김석기 의원 측은 일단 우리가 무난하게 경선에서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들이 대체로 있는데요. 그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당무감사 결과,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면접 이런 것들을 합산한 교체지수에서 하위 10% 미만은 배제, 하위 10에서 30% 대상자에서는 득표율의 20%를 감산하겠다.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서 동일한 지역구에 3선 도전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다시 15% 감산, 총 35% 감산을 하는데, 우리 경주의 김석기 의원은 하위 10에서 30%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또 3선 도전에 나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 페널티는 전혀 없다는 것이 김석기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페널티가 전혀 없다. 감점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석기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고, 이성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김석기 의원하고 다른 논리로 이렇게 후발주자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변화를 바라는, 그래서 지금 체인지 경주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변화를 바라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더라.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는 12월 달부터니까 그 이전부터 인사를 다니고 해봤자 합쳐봐도 1년 뿐인데, 그렇게밖에 안 된 정치 신인하고 재선 관록을 자랑하는 현역 의원이 경선을 붙인 것, 이 자체가 일단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양강구도를 형성했다는 이 점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본인이 평가했는 걸 보니까 재선의 현역 의원하고 정치 초년생 이성환 예비후보가 경선을 하라는 것은 중앙당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근 영천에만 해도 단수 공천, 윤재옥 뭐 이런 당대 원내대표 이런 실제 이제 가까웠던 이렇게 단수 공천도 우리 지역 TK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비대위 사무총장을 짧게라도 하고 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수 공천하지 않고 이렇게 경선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중앙당이 어느 정도 변화를 바라고 이렇게 경선을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성환 예비후보 측 해석입니다. 그리고 현직 의원하고 이 경쟁 구도를 가져온 그 자체로도 이미 이 예비후보가 경주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체인지 경주가 어느 정도 벌써 먹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군인생활을 오래 했고 해서 득표율의 5%, 예컨대 여론조사에서 30%를 받으면 30%의 5%는 1.5%잖아요. 그럼 1.5%를 가점을 주면 총 31.5%가 된다. 예를 들면 60%를 받으면 1.8%를 더하게 되는 거죠. 무려 3%를 더하게 되는 거죠. 65, 30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는 건데, 이 박빙 구도에서 이런 가산점 받는 것도 이성환 예비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한 그 득점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각자의 주장이고, 지난 16일 날 박병훈 전 도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4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하고 공천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죠.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실제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다시 이게 번복이 되면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그 이후에 박병훈 전 도의원이 김석기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강 이걸로 고발도 하기도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 경주에는 삼선 의원이 필요하다면서 16일 날 기자회견도 열었고 일부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선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박 의원하고 저하고는 동양이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의 선거에서 저게 많은 통보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지지선 할 때는 실수로 빠뜨렸는지 어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질문도 했는데 아직 대답은 없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몇몇 기자들 앞에서 김석기 의원 지지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매우 주목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있다. 물론 지지층이 이제 본인이 내가 누굴 지지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갈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양측 모두 별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김석기 의원 쪽의 핵심 관계자도 이게 이제 우리하고 김석기 후보하고 전혀 상의된 게 아닌데 본인이 어떤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일부 지지자들에게 모아놓고 한 것 아니냐. 김석기 후보 측간에 일절 사진을 만난 적도 없고 논의도 없었다. 그거는 박병훈 전 도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자를 보내봤는데요. 어쨌든 전혀 의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선을 했는 것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석기 의원 쪽에서는 제가 통화했던 핵심 관계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이성환 예비후보 쪽에도 그 핵심 관계자가 제가 만나 뵀었는데요. 이게 별 영향은 없을 거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미 박병훈 전 도의원은 여러 번 선거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신선감은 떨어지잖아. 그리고 아무런 맥락 없이 그렇게 김석기 의원이 순수하게 본인이 경주 발전을 위한 인물로 김석기 의원을 지지했겠냐, 뭔가 모르는 정치적 포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시민들의 불신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김석기 의원 쪽에 마이너스가 되면 됐지 우리 쪽은 손해볼 게 없다.
우리 쪽에 득될 것도 없지만 손해볼 건 더더욱 없다. 저쪽 김석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성환 쪽이 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박병훈 의원의 전도위원회 지지선언 자체에 대한 순수성에 의혹을 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우리 쪽이 만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성환 예비후보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경선 결과를 지켜볼 일인데, 박병훈 예비후보도 며칠 전에 보낸 자료를 보니까 본인은 김석기 의원하고 뭐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다. 오로지 경주 발전을 위해서 지지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김석기 의원의 성정상 뭘 약속을 한다 이런 일은 없을 테고, 이제 아마 스스로의 존재감 이런 걸 뽐내기 위해서 했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석이 저는 좀 더 뭐 이렇게 수긍이 가는 척인데, 어쨌든 아무런 조건 없이 김석기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 뭐 이런 정치적 유불리나 인간관계들을 고려하기 앞서 오로지 경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국회의원, 뭐 삼선 의원, 그리고 김석기 의원을 지지한다,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 이렇게 박병훈 의원은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어느 한쪽에서도 별로 뭐 영향가 있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오히려 김석기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고맙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있는가 싶긴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로 그런 분위기는 없다. 이성환 예비후보 쪽에도 별로 당황하거나, 근데 알고 보면 같은 동국대학교 동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섭섭하긴 할 텐데 별다른 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이 어느 쪽의 분석이 또 맞을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아마 이번 주 안에 경선 일정이 나오고 주말쯤에 하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일반 시민 1000명을 조사하는 이 여론조사가 또 실제로 얼마만큼의 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는 좀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이 경선 원칙에 합의가 된 건 만약에 합의를 하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또 워낙 여론조사에 지금 유선전화를 몇 프로 반영하는가, 휴대폰을 또 얼마나 반영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지율이 굉장히 또 출렁거릴 수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 또 반영해낼지,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낼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중앙선관위가 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관심 있게. 사실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으면서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은 국민의힘 공천이 22대 국회의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우리 경주 정세에는 무리는 아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쭉 과거 투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그렇게 보면 이게 곧 본선이다, 본선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지는 이 경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그래서 우리 경주 포커스가 두 후보를 차례로, 일단 이성환 예비후보는 내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고요. 김석기 의원은 지금 서울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려오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이 경선에 임하는 입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까지 질문을 해서 인터뷰로 한번 방송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또 그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이번에 꼭 내가 돼야 될 이유가 뭐다, 이런 것들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설명을 꼭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경주 포커스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저께 포항 MBC 뉴스로 이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전시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언론들도 잠잠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포항시의 전시 컨벤션 센터를 경주시의 5배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면 2026년 말까지 1단계를 완공을 한다, 이런 계획인데, 제가 경주 포커스의 문제의식은, 아니 인근 도시끼리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할 일인가? 포항은 포항의 길이 있고,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자 역사도시, 그리고 원자력 생태계의 한 주기 생태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주의 특성을 살려서 또 에이펙 유치도 하면서 국제회의 도시로 발돋움을 꿈꾸고 있는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경주시와 포항시가 서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인근 포항시가 이렇게 경주의 5배, 최소 5배에서 6배 되는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고 있어서 되겠는가라는 것이, 그래서 맨날 협의하고 행정이 상생을 도모한다는 이 상생협의회, 해오름동맹, 이게 경주, 울산, 포항의 행정협의회가 실효성이 있나라는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경주 포커스에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곤란한 주제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도 받아서는 언론이었고 또 경주시에서도 무대응입니다. 포항시의 포항 MBC의 기사는 뭐 포항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렸을 뿐 경주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 일정한 적은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경주 하나로도 매년 2015년 개관 이후에 만 10년째 1년에 25억, 또 마이산 육성비 12억, 건 40억 가까이 10년째 투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경주 하이코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25억씩, 올해는 24억, 그 운영비 부족분을, 그러니까 그 하이코를 빌려주고 뭐 해서 얻는 수익이, 직접 수익이 1년 예산에 한 50억 조금 넘는 예산의 절반밖에 불과하다. 그래서 1년에 25억, 24억 정도는 경주시가 매년 출연금이라는 형식으로 그 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건 무슨 전시를 위한 컨벤션 센터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국제회의를 하기 위한 컨벤션 센터로 보기도 어렵다. 크기가 어정쩡해서. 그래서 무려 238억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 점축 공사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정축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큰 돈을 들여서 전국 5대 컨벤션 센터 경주의 5배 규모로 포항이 짓는다. 여기에 경주시가 그동안에 행정협의회가 제구시를 못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짚었는데, 이 방송을 하니까 2018년에 이 포항시가 이 계획을 위반하고 있을 당시에, 이 포항시가 이 계획을 위반하고 있을 당시에 경주시의 간부 공무원을 지냈던 분이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거 하려고 할 때 경주시 최고 단위에, 행정 최고 단위에 보고를 해서 이대로 안 된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경주시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2018년에 경주시의 아주 실무 간부가 이 포항시의 계획이 위반된다고 정보를 입수를 하고 경주시의 최고위급 행정 책임자에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묵살을 당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최종 보고에까지 왔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곧 올해 말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신축을 하면 2026년까지 1단계를 완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대칭적으로 지어서 그러면 경주의 6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경주로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걸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아주 높은 단위의 행정단위에서는 포항시에 이걸 입안 단계에서 좀 막았으면 되는데 도의원들, 시의원들, 물론 이제 도의원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도하고 같이 추진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도에서도 얼빠진 행정을 했다. 왜? 이걸 처음 추진한 사람이 당시에 환동의 본부장으로 취임한 사람, 즉 경주에서 부시장을 하고 도의 간부로 갔다가 다시 환동의 본부장으로 왔는가요? 최근에 다시 경북문화관광공사 장인의 명퇴를 하고 사장으로 후보인 이배수에 압축됐다는 김아무개 당시 환동의 본부장이 이 계획을 입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그 6년 동안을 경주시는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허비했다.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사실은 포항시가 전시 컨벤션 센터 지을 수 있죠. 다른 도시인데. 그렇더라도 맨날 상생을 도모하자라고 행정협의까지 하는 경주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동을 걸어서 해야 되고, 경주시가 감나라 코나라 할 위치가 있지 않다면 같은 도시끼리, 그러면 이걸 조정하고 하는 경상북도가 이걸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경북도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경북도의회에서 활동하는 경주 출신의 도의원들, 지역구를 둔 최소한 4명, 이번에 6명까지 됐잖아요. 비례대표 어쨌든 2명 합치면 그분들은 뭐 하는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유사한 사례, 작년에 경주 엑스포가 경북도의 수많은 산하기관 중에 아주 그냥 도지사의 브레이크에 밀려가지고 지금 작년 7월달에 통합이 됐잖아요. 경주시가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20년이 넘은 경주문화엑스포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흡수 통합되는 걸 경주시의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시장도 막지 않았다고요. 자, 그런 현실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경주시 컨벤션 산업의 앞날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인근 포항도시에 전국에 11개, 12개밖에 없는 전시 컨벤션 센터를 경북도 내에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어갖고요. 2개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하나도 지금 경주도 잘 안 되고 있는 판에 경주보다 3배, 6배나 더 큰 포항시가 짓는다면 포항시도 망하고 경주시도 망하는 거잖아요. 전시 컨벤션 센터. 이런 불보듯 뻔한 상황이 있는데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 도의원들도 방치하고 있고 6년 동안 또 막지 못했고 경주시도 막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시장 나서야 됩니다. 시의원들도 나서고 이건 못하게 쳐삽 떠버리면 어렵잖아요.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오름동맹 깨야 됩니다. 경주시의 주력산업을 포항시가 하겠다고 덤비는데 그것마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는 왜 필요하며, 이른바 맨날 분기에 2번씩 모이고 시장들 모이고 뭐 사진 찍고 하는 행정협의회는 뭐하러 필요합니까? 도내 시군 행정협의회는 또 뭘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신축 막아야 된다 라는 게 경주포커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 여러분들 한번 꼭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정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주가 에이펙도 말로 유치하려고 합니까? 경주의 세계적인 도시 이름을 높이겠다? 이름 높여서 뭐 하는데요? 관광객 많이 오고 국제회의도시로서 명성, 이런 회의도 할 수 있다. 앞으로 회의도시로서 가져가겠다. 좀 더 발전해보겠다. 그래서 경제를 더 발전시켜보겠다. 마이산업 발전시켜보겠다. 특히 경주 하이코는 이거요. 한소원에서 방패전 유치적 지원 사업으로 1200억 들어서 지어준 겁니다. 경주시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여러 반대 논리가 있을 때 한소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최종 처분하는, 물론 최종 처분 중저준위 고준위는 아닙니다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처분장도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해체 연구소도 들어오고 또 제2원자력 연구원도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요. 이렇게 다 갖춘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서 한수원이 회의를 열면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물러 모을 수 있다 라면서
한수원이 1200 들여가지고, 자, 우리 운영비 되니까 경주시가 잘해보라. 경주시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쨌든 방편 지적 지원 사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경주시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찬물을 끼얹는다, 포항시가. 이걸 왜 경주시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저는 정말로 저는 전시 컨벤션 산업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동국대학교에 뭐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수 입에 거품 물고 마이트 산업, 그리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는 뭐합니까? 포항이 저래 짓고 있다는데, 지금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못하다는데, 인근 도시에서 이거 만든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경주시 보고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코 사장 연봉 1억이나 넘게 받으면서 뭐합니까? 시의원들은 뭐합니까? 이런 거 정말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근 도시들 간에 행정협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들 얼마든지 가져가야 되고,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포항시가 하는 거 우리 경주시가 도와줄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경주 포항공항 개혁 국회의원이 막 우리 경주가 공항 만들 땅이 사실 없지만 포항에 있는 공항, 거기다 경주 이름 얹으면 경주가 공항 하나 갖는 거다. 맨입에 됐습니까? 매년 1억 이상씩 지금 그 적자를 메꿔가지고 공항공사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포항도 살고 경주도 살아보자면서 포항공항 없어지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양도시에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논란 끝에 1년에 1억씩인가요? 1억 5천씩인가요? 그 이름 사용료 값을 내고 지금 우리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런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 컨벤션 센터 이거는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다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특히 도의원들, 시장님, 이거 정말 그대로 있어서 괜찮은 겁니까? 지금이라도 첫 뜨기 전에, 아직 예산 쓴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뭐 용역 빼고 이런 거에 써봐야 얼마 썼겠습니까? 앞으로 가져올 피해가 굉장히 커 보인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행정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북도는 조정해내고 도의원들이 앞장서 주고 이런 거. 엑스포 맨날 오로지 경주 발전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엑스포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속 편입될 때 다들 뭐 했습니까? 이러지 말자고요. 왜 경주 이익 지키는데 왜 다들 이렇게, 명분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컨벤션 센터, 포항의 전시 컨벤션 센터 신축에 대한 경주시 각계의 무대응, 특히 전시 컨벤션 산업계의 무관심, 그 입으로 떠들던 학자들 다 어디 갔어요? 맨날. 그리고 마이스 산업 맨날 육성해야 된다고, 마이스 뭐 포럼도 있고 뭐 하대요. 그분들 다 뭐합니까? 포럼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에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주체 하이코는 또 뭐합니까? 지켜보고 계속 속보 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하고, 이 포항시의 전시 컨벤션 센터 대형, 경주시의 5배, 6배 될 수 있는 이 신축에 대한 경주시의 무대형,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하시면 지나가던 분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알고리즘에서 노출이 많이 된다고도 하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